지금부터 제13회 2024년 부산생명다양성 탐사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할 설입니다. 우리 이제 11년 차입니다. 2014년부터 했는데 2015년, 16년은 본강으로 두 번씩 했고, 그래서 2024년은 11년 차하고 13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성건 부산 환경회의 대표, 그다음에 부산 지석이의 또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잠시 인사만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녁 반응강화를 해가지고 길 따라가면서 교환 친구들 중심으로 삽신다고. 그냥 그 거리가 더 머네요. 네. 황금산에 보니까 좀 많이 없죠? 많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남다른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이번 생물다양성 조사 장소로 선정되었고, 또 여기서 나온 결과들이 아마 또 앞으로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저는 끼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사하시고 내일 한 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은밀하게 보시라 하면 또 내일 날도 조금 무리하니까 숨어있는 놈도 놓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떤 종을 가지고 좀 확보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우리의 또 새로운 어떤 전기로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조직위원회 그리고 실행위원회에서 가덕도 하고 이제 결과담론을 봤는데 항명선하고 투표를 해서 원래는 여기에 하자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페이지 보면 우리 공식적으로 이렇게 금년산 항명산을 봉사 장소로 제가 목적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야경이 아름다운 듯이 도시 조항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아래쪽에만 제가 이 첫 페이지에 적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심의 우파노릇을 톡톡이 하고 있는 부산 시민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으나 더불어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그 공간 속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에 대한 애정 어린 눈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함께 살아가고 지켜주고 싶은 다양한 생물들과 눈맞춤을 기대하며 올해 조사지역으로 금년산과 항년산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사활동이 생물종 목록 작성에 그치지 않고 푸른 5월에 만나고 눈맞춤한 모든 생물들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전문가들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성훈 쌤, 그 다음에 고동균 우리 군재평 쌤, 우리 앞으로 곤충 김현우 쌤, 요 앞에 한 칸을 배워놓고 이 마이크가 갑니다. 우리 식물, 고등균류, 곤충 이렇게. 저서 안동아 박사님, 우리 양수는 제가 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류, 우리 조교 경북대학교 정경 박사님, 경희 강홍구 대표님, 전체 우리 이제 앞으로는 우리 강홍구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전체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12번째 왔다고 했는데,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은 제일 안 들었어요. 그죠? 예전에 어디 생태공원 수영강 떼학교에서부터 해서 금정산 작년에 폭우를 맞으면서 뭐 등등등 봤을 때 오늘 날씨나 여러 조건은 너무나 그저 훌륭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여기 400m 정도 이렇게 높지는 않고 올라가 보니까 바다가 다 보이면서 경관이 너무나 훌륭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차량도 많고, 그 다음에
그 길이 거미줄처럼 있는데 곳곳에서 막 등산객들이 올라오고 플래카드를 메고 단체로 와서 전망대에 사진 찍고 막 뛰어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그 여러 가지로 그 시민들이 대단히 많이 이용을 하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편리한 공간이니까 경치도 좋고 하니까 또 많은 시설들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런 개발의 압력이 심각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저는 대단히 또 의미 있는 목적으로 활동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아마 오늘하고 내일 동안 이틀 동안 생물을 다 관찰하고 기록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하고 여러분들이 대단히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해 주신 자료들이 저는 의미 있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그런 선례도 있었고 부산의 생물다양성 탐사 자료가 이렇게 사진으로 위치가 남긴 증거로 남기 때문에 그리고 다 나중에 검증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 지속가능 발전협회 홈페이지에도 가면 있는데 13번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2015년부터 2023까지 23년까지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매년 결과보고서 내고 난 자료들이 남아 있어서 부산 이 옅은 연두색으로 했던 공간에 주요한 지역에 다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죠. 역사를 시민들의 자료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겁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렇죠. 삼락공원이죠. 여기서 시작했던 것 같고 여기는 울습도라고 옛날에 했던 우리 김현우 박사님 근무하시는 에코센터 바로 옆에 있는 이릉도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금정산을 2번 했었어요. 이 빨간 쪽이 작년이었던 것 같고 2018년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장산 쪽 습지까지 위로 올라가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천천, 대천천, 온천천 이쪽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기대 공원도 했었어요. 그 자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된 예가 이기대 공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도시공원 일몰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목전에 지속협의 좀 행정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곳에 탐사를 했고 그 결과가 조금 더 그 이 지역을 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료로 활용됐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중간에는 수영강하고 해동순. 네, 죄송합니다. 어디요? 여기요? 수영강하고 해동순. 예, 부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한번 왔다 갔던 게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에요. 이쪽 이제 광안대교에 있는 여기가 그쪽 황룡산하고 금년산 내일까지 계속 헷갈려요. 금년산 지역에 오늘 활동이 끝나고 내일 시민과 함께하고 그 자료들 미진한 자료들 다 기록을 완료하면 이곳에서 또 소중한 생물다양성 탐사의 자료가 쌓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취지와 그리고 우리가 하는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 얼마든지 좀 만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의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늘 보셨지만 우리가 시간별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좀 봐볼게요. 그죠? 주로 정상에서 아까 만났던 곳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여러 곳에 점들이 쭉 찍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이 됐던 거고 좀 자세히 또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이 우리 아까 시작했던 그 정상 부분, 전망대 부분에서 인터넷 드렸는데 여기서 계속 주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버섯 굴리고는 이쪽 아무도 안 간 곳은 버섯이 갔던 것 같아요. 기록이 이쪽 버섯이 한 라인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양서파 중류하고 저서는 이 물을 찾기가 어려워서 두 팀이 차량으로 이동했던 것 같은데 여기 지명은 모르겠어요. 이 아래쪽에서 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여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수련원 쪽도 하단 쪽으로 가서 세 군데를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기록은 지금 이제 다 마무리, 저도 기록을 다 못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기록 차곡차곡 쌓이면 더 정확한 그리고 의미 있는 자료들이
축적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상황 봤더니 와 그래도 339종에 673개의 기록이 남았어요.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자축을 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부산에서 생물다양성 탐사하면 500여 종 안팎의 기록들이 남고 관찰도 1000개, 1500개가 되는데 오늘도 역시 1차로 이렇게 기록이 됐고 마무리가 됐을 때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대단히 생산적인 의미 있는 자료들을 축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별로, 분류분별로 이렇게 그 종수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자료는 여러분들도 혹은 돌아가셔서 내 시민들하고도 이 앱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록을 하는 이유는 우리끼리만 아니고 다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각 분류분별 여러분 팀만 했기 때문에 다른 분류분들이 무슨 관찰을 했고 어떤 의미 있는 종들을 발견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분류분 전문가분들께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물 이성원 선생님부터 전체적으로 오늘 상황이 어땠는지 그 중에서 어떤 종들을 우리 같이 유비했으면 좋은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에 식물조를 맡아서 오늘 조사를 진행했던 고사리 사람 이성원입니다. 사실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대와 달리 이렇게 좀 다양한 식물들을 관찰할 수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산을 쭉 둘러보니까 이렇게 산이 낮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돌이 많아가지고 큰 바위들이 많아서 산이 상당히 건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분 선생님께도 아까 물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이렇게 많이 조사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식물이 당연히 없으니까 다른 뭐 식물 잘 먹고 사는 곤충들도 없을 테고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좀 특별하게 관찰했던 식물들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처음 그 전문가 선생님으로 참여해 주신 고사리 사람 김준숙 선생님께서 금자남 쪽에서 봤다고 하는 산당나무라고 합니다. 산당나무. 보통 이렇게 전남 해안 남해 이쪽에 이제 주로 분포하는데 오늘 특별하게 이제 이런 개체들을 쓰는데 이게 등산로하고 가까이 있다고 그럽니다. 개체가 저는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등산로 가까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시에 구에서 이제 막 이렇게 산길 정비한다고 막 쳐내겠죠. 그래서 이제 잘린 개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산당나무를 자생지를 보호하는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부산에서도 산당나무가 만약에 자생하고 개체가 제법 된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 확인한 것만 12개체 정도 된다고 하니까 더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시군처럼 좀 자생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에는 산당나무 기록이 없나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양산에. 천성산에 천성산 그쪽으로 있고. 둘레길 양산시에서 둘레길 만들었는데 거기 한번 참석을 했거든요. 참석하다 보니까는 산당나무가 많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하여간 귀한 나무긴 귀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큰 금계국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도로변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흰 꽃, 하얀 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대부분 100% 다 큰 금계국, 그 다음에 하나는 샤스타데이지라고 하는 이런 식물들입니다. 그 애들이 이제 도로가에 이렇게 사방 공사하면서 이렇게 막 뿌리고 하면서 하는 식물인데 너무 많이 번져 있거든요. 사실 도로가에 거의 뭐 노란 걸로 완전히 도배를 하다시피 해놨는데 이게 이제 황해산 정상부에 너무 많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해적으로 지정해서 뽑아내요. 일부러. 그래서 이것도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왕래가 많고 차량이 이제 정상까지 진입을 하니까 이런 식물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얘들은 그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조건 양지하는 곳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숲이 더 가꿔지면은 자연적으로 숨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인공적으로라도 좀 뽑아내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 정상부에 이런 식물이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거 외에도 산 정상부에 보면 애기 수정이라든지 뭐 외래 식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상부에서 광안리 방향으로 있는 바위 절벽에 이제 요런 나무가 있었는데 꽃 사진이 좀 자세하게 지금 위에 있습니까? 이 나무는 사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바위 틈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길래 저게 자세 가능한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종은 일본 원산인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수입을 해가지고 원예종으로 이렇게 많이 심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있는 연꽃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나무하고 달리 여기 통부가 되게 짧아요. 그리고 여기 꽃받침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아주 깊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심어진 것 같아요. 밑에 큰 나무도 있고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번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주변에 보니까 그 정상부 주변으로 너무 그 식재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오리나무, 화살나무도 다 식재한 것 같고 그런 식재들이 상당히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금꽃 땅비사리 이것도 이제 그 정상부 쪽에 많은 개체들이 있었습니다. 얘들은 땅비사리하고 종땅비사리하고 교작, 네, 자연 교작으로 만들어진 종이 새로운 종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그렇게 흔한 종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정상부에 이런 개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수리딸기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뭐 줄딸기, 산딸기 이런 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수리딸기는 주로 전남, 전북, 해안 쪽에 많이 있어요. 잎이 산딸기처럼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수리딸기고 열매가 꽃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이렇게 땅을 보고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 열매 색깔이 산딸기하고 달리 주황색 계열입니다. 네, 이런 딸기들이 이제 부산, 울산 쪽에 있는데 좀 드물게 보이고 부산 쪽에서도 이제 여기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식물은 아닙니다. 자전 식물이긴 한데 얘들이 번지면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옷을 구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딸기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식물을 기록한 거는 사실 지금 이제 여기 그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더라고 고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기록이 많이 못 됐는데 그쪽 한 300점? 네, 300점 가까이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나중에 그 다음에 며칠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기록했던 사람들 꼬박꼬박 빠짐없이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그 말씀처럼 며칠 지나면 식물이 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몰랐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정상 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쵸, 정상에 큰 금계국이 하천처럼 막 꽃이 펴 있고, 그죠? 뭐 애기 수영이나 좀 정상 사람이 엄청 많이 다니니까 외래식물이나 저런 원예종들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많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몇 가지 이제 확인하지 못했던 종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수리딸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한사면에 많이 있었는데 기후변화 생물 지표기도 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기록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성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김상희 선생님, 김수현 선생님, 우리 모두 다 식물팀, 레슨팀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없어도 이렇게 없냐라고 하소연을 했던 우리 균유팀의 구재필 선생님, 그래도 예, 몇 기록을 띄우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5조 6조를 대표해서 고령균류를 담당하는 구재필입니다. 늘상 우리 조사를 하면 생물다양성 탐사를 하면 맨날 하는 얘기인데 왜 해필이면 5월 말에 하냐. 좀 더 버섯이 많이 7, 8회요. 얼마나 좋은데 나를 항상 합니다. 올해도 또 해보는데 이번엔 너무 비가 안 와서 그런지 거의 많이 못 봤습니다. 더군다나 이 계곡에 여기가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지 계곡에 물이 동편은 전혀 없고 서편에 물만 볼 정도로 이제 조금 물이 흐르는데 습기가 없다 보니까 버섯이 별로 안 났습니다. 원래 90%가 버섯은 물이기 때문에 그 습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봉대문 굉장히 못했어요. 이쪽 오다 보니까 동쪽 편으로 저희들은 북쪽으로 왔는데 벚나무를 엄청 심어놨더라고요. 그거 벚꽃은 좋은데 벚꽃나무 밑에는 버섯이 별로 없습니다. 아쉽게도. 해필은 그 길로 걸어왔어. 원래 이게 참나무가 많아야 되는데 참나무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왔는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소위 땅에서 나는 버섯들은 뭐 거의 볼 수가 없었고요. 전무하고 나무에 나는 버섯들 그것도 새로 난 것보다는 조금 나서 뭐 소위 맛이 간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문방골 쪽으로 내려간 팀은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쪽 동쪽 팀은 조금 덜 봤고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있는데 둘 다 합치니까 30가지 정도 봤어요. 근데 이제 다른 때보다는 조금 적게 봤지만 그래도 많이 우리 조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나마 이거 찾은 겁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어요. 이거는 사진상 그런데 접시버섯이라고 하는데 이 특징이 여기 보면 여기 털이나 있죠. 눈썹 같은 게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꼭 여자들 눈 화장하는 것처럼 뒤집힐수록 눈썹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어린 분인데 이게 털이 좀 부슬부슬한데 이거는 여자 눈 화장치고 너무 많네. 네, 이렇게 털 나야 되는 게 이 특징입니다. 썩은 나무나 이런 데 많이 나요. 다음 이건 노란 기버섯. 노란 느타리인가? 노란 기버섯이죠. 네. 이렇게 그게 가을에서 봄에 걸쳐가지고 겨울에도 나요. 썩은 나무에. 근데 실상이 이게 좀 좋네요. 피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꼭대기 나무가 있으면 꼭대기는 안 나요. 약간 습한 밑에 측면으로 붙어가지고 많이 보입니다. 습기가 있을 때. 근데 겨울에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털이 보송보송해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영산홍일 텐데 여기에 지금 붙어 있는데 이게 실상 버섯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버섯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버섯도 균류거든요. 곰팡이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병원균도 균류에 속해서 이거 올렸는데요. 요거는 이게 이렇게 해서 잎에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이름이 진달래 나무 떡병. 네, 진달래 나무 떡병균입니다. 이게 병균이에요, 병균. 나무로 봐서는 우리 버섯 하는 사람들은 무슨 그게 나무 해충이라고 그러지만 나무로 봐서는 이게 완전히 해충이에요. 근데 이거 떡병균 이런 버섯들이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버섯들은 나오지가 않아서 좀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해준 우리 조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정컨대
이 황룡산의 버섯 균류 조사 기록은 없을 거예요. 그 30종이 최초의 기록이지 않을까 싶고 대단히 의미 있고 향후에도 더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최소은 교수님하고 구재필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뒤늦게 이렇게 합류를 해주셔서 오늘 많은 또 애를 써주신 거미 분류 정재욱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과 시민들 이제 준 전문가분들 오셔서 이제 영광이기도 하고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연구 중이지만 거미류 이번 모니터링에서 거미류가 어떤 중요한 지표라든지 어떤 특이한 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미가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생태적으로 소개드렸으면 하는 아니면 또 되게 특이한 거미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개미 거미라고 합니다. 이제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개미거미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그냥 밖에서 보면 이 거미가 개미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보면 이게 개미인지 이렇게만 보면 이제 개미인지 거미인지 정말 모르게 생겼거든요. 이제 개미랑 다른 점은 이제 거미는 다리가 8개잖아요. 개미는 다리가 6개고. 근데 그러면은 이 거미가 어떻게 개미를 따라가냐라고 했을 때 이 개미거미는 이제 가장 앞에 있는 다리를 개미 더듬이처럼 움직여서 개미를 흉내내는 일을 합니다. 특히 이 개미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깡충거미과에 속하는데요. 이 깡충거미 애들은 이 거미류들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이제 행동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좀 독특한 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개미거미는 아니지만 포유류처럼 이제 모유 수유를 해서 아기들을 키우는 개미거미 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되게 독특한 생태를 가지고 있는 거미인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잡다 보니 이제 채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흔들려서 보이진 않겠지만 이게 8혹 먼지거미라고 해서 이제 영명으로는 이제 트래시라인 웹 스파이더라고 하거든요. 이제 왜 트래시라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먼지거미류는 원형 거미줄을 짓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먹은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나뭇잎 찌꺼기라든 것을 이제 일렬로 거미줄을 붙여둡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자기가 이렇게 숨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은신할 수 있는 되게 고도로 복잡한 은신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왜 8혹 먼지거미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혹시 자료화면 혹시 8혹 먼지거미 이게 사진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보시면은 이 복부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 거미는 독특하게 이 혹들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혹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먼지거미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뭐 8혹 먼지거미가 있고 6개가 있으면 6혹 먼지거미, 3개가 있으면 3혹 먼지거미 이렇게 그럼 4개가 있으면 4혹 먼지거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 난 먼지거미류는 이렇게 혹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먼지거미 종류에서 이제 녹두먼지거미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자기가 먹은 어떤 찌꺼기라든지 그런 거를 일렬로 세우지 않고 이제 되게 동글동글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붙여두는데 왜냐하면 녹두먼지거미를 보면 되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렬로 세우는 것보다 그렇게 동글동글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 거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 수 있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나무결 새우개거미라고 이 거미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조사라든지 이제 채집을 다니다 보면 뭔가 나무를 보다 보면 이제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보여요. 그래서 자세히 보다 보면 이렇게 진짜 나무의 그 결에 따라서 완벽하게 숨어버리는 거미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거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나무 틈 사이라든지 이제 거기서 월동도 하고 이제 알집도 거기서 만드는 독특한 생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세 종을 뽑아봤고요. 뭐 다른 분류군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큰 다양성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뭐 되게 미소한 거미들이 많이 채집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미들은 아무래도 현미경을 통해서 동정을 더 세부하게 이루어져야 더 정확한 동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진행을 해서 이제 정확한 종을 동정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즐겁게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고, 말씀처럼 그 현장 공정이 거미는 어렵죠. 현미경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후반 작업으로 정리를 해주셔갖고 더 의미 있는 기록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안동화 박사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부탁드릴게요. 박사님보다 영상의 인기가 네, 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근데 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재를 전공했기 때문에 네, 국내 1호 가재 박사입니다. 아무튼 오늘 생각지 못했던 상당히 많은 수의 가재를 볼 수 있었어 가지고요. 아주 기분 좋았고 황경산 구간에서 그 수계는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황경산 쪽 뒤쪽에 그 마사 주변 계곡 쪽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저쪽 금년산 쪽에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이 산림 일대가, 조사 지역 일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건조하면서 바위가 많고, 그리고 나름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잘 발달된 계곡구라는 게 그렇게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상당히 평상시 물의 양이 좀 적지만 이제 그 적은 수량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계곡 환경을 좀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 마사 계곡 가기 전에 이제 다른 그 옆계곡과 합류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옆계곡 쪽에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가재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 저희가 진짜 맘먹고 다 잡았으면 한 40-50마리 넘게 잡았을 텐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많이 보내주면서도 이렇게 했었는데도 뭐 한 10개체 이상 넘게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한번 혹시 동영상 재생이 될까요? 네, 아마 지금 인터넷 상태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재 같은 경우에 암컷과 수컷을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부분도 저희가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제 조금 가재가 포란한 시기가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에서 그 깨어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미니 가재들이 가재들이 이제 그 엄마의 배 쪽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가 이제 엄마 배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씩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활동을 조금씩 하다가 이제 완전히 독립해서 떨어져서 생활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가재 같은 경우는 알에서 태어날 때부터 모양이 미니 가재예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별다른 다른 모양의 어떤 유생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미니 가재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재의 어린 새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지금 요건 이제 약간 암컷 배가 좀 접혀 있어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가재, 암컷, 수컷을 아주 쉽게 구별하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재를 잡으실 때 집게 물리지 않도록 등 쪽을 잘 잡으신 후에
배면을 딱 확인했을 때 바로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는 별도의 다리가 있어요. 생식기 다리가 있어요. 원래 가재 같은 경우는 개나 새우처럼 그 십각목이라 그래서 다리가 10개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10개 다리 이외에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달리는 생식기 다리가 달려 있으면 수컷, 그렇지 않으면 암컷입니다. 이러한 암수의 차이는 개체의 크기가 좀 작아도 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아마 어느 지역에서든지 가재를 만나시면 가재, 암컷, 수컷을 아마 쉽게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만난 것은 장수잠자리의 유충이었습니다. 네, 장수잠자리의 그 유충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곳에서 전부 이제 그 확인을 했었는데, 장수잠자리는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잠자리, 밀잠자리나 고추잠자리 이런 종류와는 조금 다르게 물속에서 유충 시기로 오랫동안 생활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통 최소한 3년 이상을 살고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성충으로 되는 그런 잠자리이기 때문에 유충의 크기도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성충도 더 커다란 그런 상태로 나오는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수 잠자리는 뭐랄까요? 보통 물이 많은 계곡부에서는 잘 살질 않고요. 보통 물이 쫄쫄쫄쫄 흐르거나 그리고 약간의 이제 어떤 모래만 있는 곳이 아니라 좀 고운 뻘흙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곳에 약간 그런 곳에 숨어서 불을 파고 숨어서 약간 이렇게 자기 몸을 숨기면서 생활하는 그런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황령산, 금년산 일대에 보면은 장수잠자리가 그나마 좀 살 수 있는 환경들이 그래도 곳곳에 아마 이렇게 좀 곳곳에 그런 환경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무늬하루살이라고 하는 종인데요. 무늬하루살이는 아마 보통 우리가 무늬하루살이보다는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같은 과에 속하는 것 중에 그 최근에 그 어떤 서울 한강에서 대발생한 동양하루살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요. 그거랑 같은 과에 속하는 그러한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수계의 수질에 따라서 동양하루살이, 무늬하루살이, 가늠무늬하루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늬하루살이는 약간 중간 수질, 어떤 좀 그 약간 중간 단계의 조금 양호한 환경에 사는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쪽 산림 일대에서는 이제 그 어떤 동양하루살이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일단은 무늬하루살이라고 하는 그런 종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무늬하루살이 관련된 거 동영상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짝 해주시겠습니까? 보통 그 하루살이 유충들은 물 속에서 이제 그 배 옆에 있는 그 어떤 좀 찰랑찰랑거리는 저런 찰랑찰랑거리는 기관아가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고 그 옆에 지나가는 플라나리와 함께 또 그 앞에 있는 엽새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식으로 물 속에서 이제 헤엄을 치고 옆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삼각형의 플라나리아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번 그 황령산, 금년산 일대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다양한 저소생물을 관찰했는데요. 생각보다 어떤 계곡의 상태나 어떤 그런 그 수계 발달들이 아주 양호하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한 16종 정도를 확인을 했고, 대체로 조금 한 중간 환경 정도의 그러한 산강 계곡에서 보이는 그러한 종들을 중심으로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많은 수의 가재가 보이는 곳, 이런 것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의미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아까도 제가 저랑 같이 다녔던 그 어떤 그 조사원들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재라는 것이 어느 곳에는 진짜 너무 많이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도심에 둘러싸여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요인들 또는 어떤 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 약간 소나무 재해선 중병이나 아니면 솔리고팔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항공 방제라든지 뭐 이런 식에 의해 가지고 그런 약재에 의해서 이제 한 번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많은 가재가 나오는 그러한 곳이 있지만 이곳이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끔씩이라도 한 번씩 꼭 그곳을 들여다보시고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물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같이 조사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제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안동화 박사님 오늘 표정이 되게 좋으세요. 여느 탐사하고 다르게 돌아오실 때 행복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는데 가보지 않았지만 영상이나 사진만 봐도 진짜 의미 있는 곳이었고 말씀처럼 가재가 뭐 관리 지정종 보호종은 아니지만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류가 부족한 황령산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탐사의 결과로 좀 의미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애쓰셨고요. 저서팀 다음은 그 최대원 국장님 양서파충류 부탁드리고 양서파충류는 그냥 다 열어놨어요. 이렇게 양서파충류, 먼저 파충류를 이야기하면 이제 크게 거북 종류하고 뱀, 도마뱀이 있는데 거북이를 산에서 찾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뱀하고 도마뱀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 찾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파충류를 일단 제외하고 양서류는 이렇게 항령산에서 우리 저서팀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만 제가 물이 있는 곳, 물이 흐르는 곳, 이게 영서가 있을 만한 곳 이렇게 해서 사전 답사를 우리 항령산 전체를 아래쪽에 이게 보름 전에 이렇게 갔는데 딱 두 군데가 그나마 물이 있고 그다음에 있을 만한 데가 집어서 우리 저서팀하고 같이 차량을 움직였었는데 아까 가재는 11마리를 찾았는데 중간에 이제 7마리 막 살려줬다가 또 해가지고 한 카트로 사진 찍어야 된다 해가지고 10마리는 찾고 가자 해가지고 11마리를 내일 또 다시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하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양서류는 이제 부산에는 고리도롱뇽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도롱뇽 속이라고 하는데 도롱뇽 속 양서류는 우리 남한에는 24종이 살아서 24종 이제 뭐 개구리 종류는 눈이 꼬리가 없다 해가지고 개구리 종류는 14종이 있고요 도롱뇽 종류는 10종이 있습니다. 24종이 있는데 최근에 예전에는 5종이 도롱뇽 5종인데 최근에 5종이 더 불어났습니다. 불어나는 중에 이제 이 고리도롱뇽 속이라고 하는데 고리도롱뇽 속이 7종이 있는데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어떻게 됐던 2017년도에 고리도롱뇽이 멸종위기종으로 이제 지정되고 난 다음에 부산 인근에 이제 고리도롱뇽인지 무슨 도롱뇽인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제 확인이 불가능해서 2020년도에 우리 부산 지역에 한 6지역을 3개치씩 확인해가지고 100% 다 고리도롱뇽이었고 계속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낙동강 그 경계선으로 해서 약간 동쪽이다 해야 되나 동쪽에는 거의 90% 이상이 그 양산 그다음에 저 울주까지는 고리도롱뇽으로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별적으로 도롱뇽 속에 7종이 있습니다만 7종 중에 도롱뇽으로 뭐 이야기를 고리도롱뇽으로 명명했다는 이해를 해주시고 유전자 검사하지 않으면 약간 정확하게 판별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부산 지역에는 계곡부에는 고리도롱뇽이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있으면 항령산에도 작은 물이 있는 곳에 가면 고리도롱뇽이 있어서 그래도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하면 약간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양서류는 멸종위기종이 4종이 있으면 4종 이제 수원청개구리는 수원 인근에 있겠죠. 수원청개구리가 이제 멸종위기종인데 금개구리는 충청도에 주로 있습니다. 충청도 있고 그다음에 그 2종은 우리 부산에는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맹꽁이는 이제 삼락 그다음에 그 5개 둔치 플러스 명지에 부산에는 많이 있고 고리도롱뇽 부산의 계곡부에 거의 대부분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고리도롱뇽은 우리의 유생이지만 많이 있었는데 내일은 이제 성체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청개구리라든지 다른 개구리를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무당개구리들이 이제 계곡에 많이 있어서 우리 요 환경에서는 무당개구리 그다음에 두꺼비
그다음에 산개구리 종류 말고는 크게 이제 관찰이 찾지를 쉽게 찾을 수 없는 부분에서 두꺼비하고 산개구리 종류 말고는 찾기 힘들었는데 오늘 산개구리도 찾았습니다만 무단개구리는 흔히 좀 많이 이제 계곡에 가장 많이 관찰이 되고 바닷가에 이제 또 바닷가에 물이 약간 고여 있는 또 무단개구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무단개구리를 관찰하면서 아주 작은 올챙이도 봤고, 그다음에 아까 알도 같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무단개구리하고요. 그다음에 계곡산 개구리는 이제 약간 시기가 지났습니다. 산개구리가 세 종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 북방산 개구리도 하는 게 이제 요즘은 큰 산개구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큰 산개구리, 계곡산 개구리, 그다음에 한국산 개구리. 한국산 개구리는 이제 부산의 저 고리 쪽 동쪽에 가면 한국산 개구리가 거의 한 절반이 돼요. 이쪽에는 이제 큰 산개구리 아니면 계곡산 개구리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 안동아 우리 선생님이 같이 저서를 하다가 우연히 찾았습니다. 찾아서 계곡산 개구리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계곡산 개구리는 이제 규모가 지표적으로 지정되어 큰 산개구리하고 청개구리하고 청개구리는 평지에 이제 부산의 논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공원이라고 청개구리는 많은 그룹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이제 두꺼비하고 산개구리 말고는 찾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유일하게 우리 계곡산개구리 찾는 것만 오히려 덕으로 찾았고 원래 2종 플러스 한 정도 찾았고 그래도 오늘 전체 중에 몇 종이 2종 고리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수비가 적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우리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 종수인데 물종이 기종 1종을 관찰했다라고 우기시면서 주장하시면서 성과를 강조하는데 뭐 제가 보니까 주최 측이니까 그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어쨌거나 그래도 양서류 이 시점에 관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애써주시고 네 3종 그리고 계속 강조해주고 무단개구리 알부터 유색 다 봤다 이제 아무튼 질로서 계속 강조를 하세요. 적당히 인정하는 걸로 하고 그 무단개구리 같은 경우도 말씀처럼 좀 계곡이나 깨끗한 곳에서 잘 사는 양서류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어떤 종이 발견됐다 해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생태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은 조류팀. 네. 곤충은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조 원들과 함께 했고 13조 김시환 선생님 팀과 조사했던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큰부리까마귀를 올려주셨어요. 오늘 뭐 다른 분류군에서도 그 새가 좀 보이셨을 텐데 이 큰부리까마귀 되게 많이 보셨죠. 네, 어떻게 보면은 개체수가 제일 많이 보이는 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종종인가 싶을 만큼요. 근데 이 큰부리까마귀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를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환경부에서 위해종으로 큰부리까마귀하고 민물가마우지를 함께 새롭게 또 추가를 했어요. 이 새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위해종, 뭔가 해를 끼치는 종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참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산림에서 사는 새들이 이 도시 지역으로 많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까치들이 도시에 많았는데 그렇게 까칠까칠한 까치를 또 누르려고 들어온 큰부리까마귀 목숨 건 또 침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살기 힘든 야생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큰부리까마귀가 곳곳에서 보였고 그래서 아마 숫자상으로 단순하게 보면은 최우종종이 될 것 같습니다. 큰부리까마귀가 이제 많이 있었다는 이제 말씀이고요. 오늘 봤던 것을 전체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박새과들이 좀 고루고루 보였어요. 박새, 새박새, 심지어 진박새, 곤줄박이 이렇게요. 다른 새들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특히 진박새가 약간 우리 정상부 그쪽에서 한 8마리 정도 보였거든요. 근데 진박새는 번식기 때 고지대의 그 침엽수림에서 많이 이제 번식하고 보이는데요. 지금 지나가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번식을 곧 할 텐데 아마 번식 해체들인가 아닌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박새들의 다양한 번식처를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뭐 곤줄박이 우리 선생님들도 곤줄박이 복원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총 30종을 봤는데 좀 두 팀이 모아서 30종이니까 약 30종이니까 많은 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새를 봄에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종을 보시는데 별로 없어서 좀 실망하시면서 그래서 박새가 나타나면 또 곤줄박이가 나타나면 매우 반가워하시고 예, 오늘 그렇게 지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식을 위해서 이곳 금년산, 황령산 찾아온 새들이 이제 보였는데 여름철 새들이죠. 그 중에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뽐내주는 꾀꼬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큰유리새. 예, 혹시 큰유리새를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소리가 난해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너무 고운 소리. 예, 그런 큰유리새가 계곡 주위에서 보였습니다. 큰유리새는 계곡 주위에 있는 나무에서 번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유리새를 저희가 갔던 곳이 마하사라는 절 주변이었어요. 그쪽에 작은 계곡이 있는데 계곡인가 싶을 만큼 물도 적게 흐르고 그러한데 계곡을 찾아와준 큰유리새 한 6마리 정도였는데 좀 감사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아주 고운 소리로 울어주는 큰유리새였고요. 그 다음에 꾀꼬리도 울어줬고요. 네, 꾀꼬리도 울어줬고. 그런데 파랑새는 김시환 선생님 팀에서 아침에 보셨다고 하셨죠. 네, 저희는 좀 보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뻐꾸기가 가끔 울었고요. 그 다음에 뻐꾸기들은 굉장히 종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뻐꾸기뿐만 아니라 검은등 뻐꾸기라던가 벙어리 뻐꾸기들이 제법 있을 법한데 이곳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좀 아쉬웠어요. 굉장히 좀 다른 곳에서는 흔하게 들리는데 네, 그랬었고. 그다음에 집박이 중에서 집박이들은 그 산림에서 지렁이를 먹는 그런 종들이에요. 그래서 지렁이를 잡아다가 본인이 먹기도 하고 새끼들을 기를 때 이제 먹여주기도 하는데 돼지박이들이 좀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고 지렁이를 물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관찰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즐거워하셔서 저도 좋았습니다. 집박이류는 저희가 한 종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그 떼까치 종류 중에서 떼까치는 아니고 노랑떼까치라는 종이 있어요. 이 노랑떼까치를 김시환 선생님 팀에서 이제 멀리서 찍으셨는데 그냥 떼까치는 좀 머리가 좀 젓갈색이고 약간 진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밝아 보이고 또 드물지만 낙동강 이 주변에 서식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아마 노랑떼까치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새류 중에서는 산솔새와 새솔새, 산솔새는 좀 흔히 소리를 많이 들려주는 새고 새솔새도 몸을 잘 안 보여주는
예, 그런 새이기도 한데 솔새들이 예, 보여주었고요. 그 밖에 뭐 약간 흔한 종들이 이제 발견되었는데 오늘 지금 곤충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지금 새 조류들이 이렇게 좀 종이 적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 적은 이유가 사실 딱 이 지도를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이 숲이 마치 도심과 바다에 쌓여가지고 섬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주변이 이제 도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도심에서는 빛이 굉장히 밤낮으로 그러니까 밤에 굉장히 빛이 많이 날 거예요. 그죠? 그 전망대 같은 경우에 야경을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것도 들었는데 불빛으로 인해서 조류들의 번식이 굉장히 좀 적은 곳이 아닌가 예, 그런 추측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곤충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또 개발에 뭔가 정상부의 압력이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모니터링 많이 하고 개발 때 뭐 그나마 그 멸종위기 중 한 종이 나왔지만 뭐 그것으로라도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문헌 조사를 좀 해봤어요. 기존에 조사했던 내용들을 봤더니 우리가 오늘 봤던 지역에서 솔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2008년도에 전국 자연환경 조사에서 나왔는데 시간도 오래됐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때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솔개였나 그냥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멸종위기종은 앞으로 나타나면 좋겠고, 아까 그 양서파충류에 개구리 있었는데 개구리를 좋아하는 붉은 배샘에도 이제 사실 주변에 농경지가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암울해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관찰을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류 관찰하고 기록하기 어려운 시기죠. 지금 시즌도. 근데 멀리 울산이 안 뭔가요? 저도 울산에서도 또 오셔갖고 되게 애써주셔갖고 그래도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물다양성 탐사가 이틀 동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루 만에 벌어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가 선생님들하고 하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좀 지역에서 조직화하고 활동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조류도 마찬가지로 좀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왜 곤충을 안 하냐고 저한테 항의하셨는데 제일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할게요. 자, 우리 김현우 박사님 오늘 어땠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곤충은 지금 7조, 8조, 9조, 3개조가 각각 루트를 따로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좀 실망스럽게도 많이 보지는 못했고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올라온 거는 91종 정도가 올라온 것 같고 3개조 합쳐보니까 다 올려도 한 100종 가량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천 쪽에서나 한 것보다도 종수가 적었어요. 보통 한 조가 한 80종 이상 정도 관찰을 하는데 80종에서 100종 정도 기록을 하는데 저희 조만 64종 정도밖에 기록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물인가 걱정을 했었는데 다른 조들도 역시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이번에는 저희 곤충하시는 이 전문가들이 계속 바뀌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는 벌파리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곤충은 벌파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현장에서 동종도 굉장히 어렵고 이제 들어가서 동종하더라도 제대로 동종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두 분 오셨으니까 이때 많이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곤충 전문가분들께서도. 네, 그래서 특별히 주요 종이 나오거나 한 건 없고요. 지금 보고 있는 종은 소나무 허리 노린재라고 해서
북미에서 넘어온 종이에요. 최근에 외래종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곤충은 우리나라의 외래종으로 기록된 게 약 250종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것들은 작지만 얘네도 최근에 남부지방에서 많이 발견되고 우리나라 온 지는 15년 이상 지났어요. 잘 몰랐던 거고 소나무 허리놀이 이제 말 그대로 소나무를 가야 합니다. 어디를 가야 하나 솔방울을 찔러서 그 지백을 빨아먹고 솔방울이 다시금 성장을 해서 씨앗을 퍼뜨리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선충이 많이 문제지만 아직까지 교란종 지정되지 않은 걸 보면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심심찮게 많이 보여요. 크기도 큽니다.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는 돼요. 겨울에는 성충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도 심심찮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 다니시면서 소나무, 솔방울 이런 데 보면 약충, 성충, 알 다 관찰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한번 그 지역 전문가들은 저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삼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리알라 가면서 퍼져서 버드나무가 많이 가약이 강해서 지금 한 반수 이상이면 줄기가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래서 일단은 외래종이 이렇게 발견이 됐고요. 홍조말랑나비는 저희 중전문가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 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번데기에서 이제 간 나왔습니다. 거의 날개를 달 말린 상태에서 찍었기 때문에 아마 찍을 수 있었을 거고 잘 안 앉습니다. 그리고 영역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나무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막 빠른 속도로 나다가 얘는 가끔씩 새가 날라오면 새도 쫓아갑니다. 잡아먹힐 거면서 그만큼 영역에 대한 그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나비고요. 네, 그래서 팽나무가 있는 곳에는 홍점, 흑백은 다 있어요. 흑백알랑나비도 주위에서 많이 보일 거고 팽나무는 흔한 나비니까 그것들을 먹고 사는 것들은 흔하게 볼 수 있을 거고 선생님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한 게 여기 보면 입이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게 신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주 와서 그런 걸 느꼈는데 그래서 한번 올려봤고요. 네. 그래서 홍조말랑이 있었고요. 천띠제비나비는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남부지방 해안선 따라서 자라잖아요. 구강나무도 먹고 자라는데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다른 들에서 보셔서 이렇게 천띠가 이렇게 이쁘게 있어서 천띠제비나비죠. 우리나라에는 천띠제비나비가 단 한 종밖에 없지만 그 남부지방으로 쭉쭉 내려가면 갈수록 태국이나 이쪽으로 가면 천띠제비나비 종이 아주 많아져요. 우리나라는 단 한 종 있는 남부지방에서 계속 볼 수 있는 특이종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애 원래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확한 종명은 나오진 않았는데 넓적 다리 입벌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계속 이제 곤충을 하고 야외 채집을 많이 다니는데 이 유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오리나무를 주로 가해를 하고 있는데 대량으로 나와서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 기장, 안산 이런 데도 지금 너무 많아요, 개체가. 다행인 건 그냥 잎만 가해를 하니까 그 나무의 어떤 생명 자체를 가해하지는 않지만 너무 많아버리면 잎이 항상할 정도로 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잎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보셨죠? 네. 네, 그렇게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개체들이 계속 많이 생긴다면 그 강원도에서 생겼던 매미나방이라든지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미국 흰불나방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좀 어떤 생태계를 많이 교란하는 교란종이 되겠죠.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게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다들 잘 아시지만 꿀벌이 보이시는 딱 한 마리 보기만 봤습니다. 이때쯤이면 월동했던 꿀벌이 나와서 한참 활동할 시기인데 굉장히 꽃들이 좀 있었잖아요. 양귀비나 금계국도 있었고 거기에 꽃등에라든지 다른 가위벌류는 좀 보였는데 특히나 종디연벌이라고 해서 노란색 벌 있죠. 약간 큰 거. 그거는 많이 보이는 게 이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봄에 가장 많이 보이는 걸 중에 하나인데 꿀벌을 못 봤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는 우리나라의 그 양봉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꿀벌이 40%에서 50% 정도 사라졌다고 하고 양봉이에요.
근데 토종벌 보셨어요? 토종벌은 우리나라에서 95%에서 98%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해요. 아무리 뭐 꿀벌 말고 이렇게 식물의 수정을 해주는 게 뭐 나비도 있고 뭐 꽃하늘수도 있고 꽃등에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 개체 수로는 꿀벌을 따라갈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들도 좀 그런 뭐 생태계 변화를, 기후 변화든지 이런 데 대한 것들을 몸소 좀 느꼈으면 하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작은 하나의 활동들이 나중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황영산도 오히려 다 식재적으로 지금 다 바뀌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조류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작은 용수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나 뭐 이런 데서 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어쨌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관람을 하거나 뭐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준 전문가분들 내일은 또 그 다른 시민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냥 생물 활동을 해서 우리가 많이 찾아내는 게 바이오블리치고 생물대 탐사지만 그거 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방오리 나무 이파리를 다 먹은 게 저 친구였군요. 그러니까 사방오리 나무가 엄청나게 식재되어 있었는데 잎이 없고 잎이 이제 개업하나 착각할 정도였었는데 그런 뭐 저것도 일종의 대발생 비슷하게 일어난 현상이었고 말씀처럼 전 세계적으로 곤충이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오죽하면 그 철새의 날 캠페인의 주제가 곤충을 보호하자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되게 심각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황령산 자체도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그것들의 첫 번째 사인이 곤충의 감소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는데 이런 의미들을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후에 조금 더 잘 정리해 나가고 공유하는 시민들과 공유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용공 박사님과 광경 박사님 이번에 처음 오신 건가요? 네, 다들 기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서로 곤충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표로 되게 어려운데 두 분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곤충 우리 했던 연구자들과 참가자들 다시 한번 서로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마무리할게요. 요렇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가 했던 지역의 자료가 오늘부터 며칠 몇 주 정도 잘 쌓이게 되면 그 기록을 정리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게 저희 팀은 뒤에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